좀 모시기 힘든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이제 인사 담당 현직으로 계신 인사 담당자 네 분을 모셨는데요. 공백기가 깊는 믿거담 믿고 아시죠? 믿고 거른다고요. 오, 예. 좋습니다. 이 정도는 아신답니다. 믿고 그런다. 자,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연습이에요. 하나, 둘, 셋. 오, 다 X가 나왔습니다. 그 공백기 하면은 제가 또 들었던 카드라가 고시를 준비했으면 믿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고시 준비했던 분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인이 하던 걸 결국 어떤 의미로 포기를 하고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 포기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됐을 때는 우리 회사에 왔을 때도 포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주면 되는 거지 고시를 믿고 거르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고시했던 분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매우 똑똑하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고시를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중역에 계신 분들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고시 자체를 거르는지는 많이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입사 지원 마지막 날에 제출하면 불리하다. 하나, 둘, 셋. 네, X. 이건 뭐 당연하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수많은 지원자 중에 이 사람이 언제 지원했다 이런 걸 일일이 사실 확인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지원하실 때 완벽하게 잘 작성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케이스별로 좀 다르게 전략을 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채라든가 많은 모수를 모집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기간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시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채용 공고를 보면 선착순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채용 시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단서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먼저 좋은 인력들이 모집이 되면 먼저 선발할 수 있는 시간을 굳이 소모하지 않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사 지원할 때 뭐 마지막 날에 제출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뭐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마지막 날에 제출하는 사람치고 뭔가 그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하루 전날쯤에, 왜냐면 서버 터지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루 전날쯤에 여유를 가지고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의 경험만 인정된다, 이런 카드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볼까요? 하나, 둘, 셋. 취업을 이제 준비하면서부터 내 직무를 정하고 그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쌓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취업 시점에 가까울수록 직무 관련된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경험이 좀 인정된다는 얘기이긴 한데, 물론 10대 때 것까지는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진 않는데,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어떤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그 역량을 내가 진짜로 발휘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이라면 굳이 3년 이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냐 X냐, 지원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업무 역량은 뛰어나지만 지원 동기가 별로인 지원자가 있고요. 성과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지원 동기가 나름 되게 명확해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A 담당자님만 동그라미, 나머지는 X인데, 자, 동그라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의 로열티가 좀 없다는 걸 제가 스스로 말한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역량 중심 채용이긴 한데, 물론 로열티는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인사 담당자나 이제 면접 보신 분들 다 알거든요. 우리 회사만을 준비한 사람 많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가 만약에 유일무이한 회사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 회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원할 텐데,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와가지고 회사의 로열티 쌓기 전에부터 조금은 역량적인 면에서 업무적인 면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퍼포먼스가 나오는 분들을 약간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채용 담당자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선발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역량을 이끌어내고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 과정도 굉장히 채용 담당자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그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회사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타인의 자리를 뺏은 상태에서 또 결혼이 생기고 또 채용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또 그 역량을 누군가 발휘해줘야 되는데 그 공백이 또 길어지고,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X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명확한 목적성을 가진 친구가 회사 입장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가는 확률도 낮아질 거고, 와서 어떤 상황에 대한 적응력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원 동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친구들을 선호할 수 있다. 다만 이게 뭐
약간 둘 중에 뭐가 좀 더 낫겠냐라는 측면으로 평가를 한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경쟁사 이름을 언급하면 필터링 된다. 그래서 이게 간혹 진짜 많아요. 요즘 그 NCS 전형이 들어오면서 더 심화되고 있는 건데 회사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인턴한 건데 그걸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면접 스크립트 쓸 때도 회사 이름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모르는 회사 이름 막 쓰더라고요. 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근무한 곳에서는 써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네. 왜냐면 다른 곳에서 그 경쟁사에서 경험을 한 게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한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에 와서 더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필터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잘못 쓴 게 아니라면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경쟁사라는 거는 그 같은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고 관심도를 얘기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잘못 적었는데 서류가 되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안 가기보다는 오히려 가서 좀 잘못 썼다고 시인을 한 다음에 다만 뭐 A라는 산업을 가고 싶어서 A라는 산업 회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실수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해도 오히려 좀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X를 드렸습니다. 자, 회사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지금 다니던 회사가 여러 군데 계셔서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좀 세모인가요? 동그라미. 저 반반. 반반 세모. 동그라미 X.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번 면접 같은 경우에는 최종 면접이잖아요. 최종 면접에서 실무는 합격하고 인성 태도 부분에서 이제 보실 때 우리 회사랑 잘 맞는가 이런 걸 임원분들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면 간혹 필터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터링이 된다기보다는 그 기록을 본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했지만 임원 면접을 갔을 때는 실무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역량 부분은 통과를 하고 인성적인 부분들이나 조직 적합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이제 태도적인 부분들을 본 인터뷰에서 떨어진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이제 어떠한 사유인지 보고 이제 다음에 왔을 때 이게 그 시간 동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의 문제인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록이 남는다는 건 대부분 회사가 그렇죠. 네. 저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든지 이제 어떻게는 예전에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그런 기록이 다 시스템화돼 있고 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떨어진 기록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건 사람이 됨됨이라든지 사람 내면을 좀 보는 건데 그게 단기간에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랑 핏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그분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시점에 엄청 뛰어난 분이 많이 온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또 필터링이 없고 오히려 저번에 좀 높은 점수고 원래 다른 데 같았으면 합격 잘 쳤는데 좀 안타깝게 떨어졌다 이러면 오히려 플러스 가점이 되기도 합니다.